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작가님 진짜 봄의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요. 5월은 조금 늦는 기분이에요. 요새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제발 미세먼지만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 안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집에는 잘 들어가시죠? 그래도 네, 그럼요. 그 집에 들어 저를 안심시키려는 표정. 그럼요. 네, 나가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체력도 없어요. 겨우 힘을 모아서 나가기 겨우 때문에. 힘을 모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럴 체력은 없고요. 그래도 확실히 날씨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좀 표정이 다 밝아 보이고. 맞아요. 그쵸.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햇빛 일조량과 그리고 이 파란 하늘과 또 아무래도 춥지 않은 거 이런 거 해도 맞아요. 길고 그래서 뭐 산책로에 걷는 사람들이나 이제 카페 테라스 같은 데 앉아 있는 분들 보면은 뭔가 다들 이 날씨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맞아요. 표정으로 웃고들 계셔서 근데 또 금방 더워지잖아요. 이 딱 좋은 4월, 5월의 이 기온이 또 짧은 것 같아서 맞아요.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복 같은 날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날이 있다 하면 무조건 최대한 많이 흡수하시면 좋겠어요. 그 기운을. 맞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쓰세요. 주입식이 가을, 돼가지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지만 가을에는 모기가 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기가 이렇게 생기기 전에 5월까지가 또 같은 비슷한 기온이어도 조금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때여서 그러네요. 모기에 시달리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때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그쵸, 그쵸. 날파리 같은 게 이제 좀 시작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쵸. 천변에 이러는데. 또 저는 그 시골 출신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날파리도 자연이다. 아, 그렇죠. 어머, 죄송해요. 나 지금 날파리 비하 발언했어. 아, 우리 곤충 박사님이 맞아. 벌레랑 곤충이랑 구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기보다 뭔가 내가 그 나가서 개천의 이 뭔가 푸르름과 이 물이 좋은 거와 같이 가는 거여서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한 세트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너그러워지실 것 같아요. 너그러운 거 중요하네요. 저도 그러면 앞으로 천변을 걸으면서 날파리가 막 눈앞에 막 이렇게 어른어른거린다. 그러면 알았어. 좋아하는 거 알았다고. 아, 진짜 이렇게 하면서 할게요. 그냥 그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그냥 귀찮지만 날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걸로. 네, 날파리가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해주면 좋겠네요. 어이없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원 나올 것 같은데요. 곤충 어딘가로? 박사님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군요. 네, 우리 이름도 이제 잊었지만 왜 지난해에 보면 뭐 러브버그 이런 것도 있고 막 그 네네네. 있잖아요. 몇 가지 막 맞아요. 너무 사람에게 그 해를 끼치진 않으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많아져서 생겨서 네. 보기에 막 사람들이 혐오스럽다, 막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곤충인 거고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죠. 맞아요. 이제 야외 활동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벌레 많이 만나실 테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벌레구나 이렇게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그런 자세 취하면 어떨까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그 왜 19절을 그대로 해서 그렇죠. 벌레도 자세히 못 볼 것 같아요. 거기까지 무리지만 네, 아무튼 간에 마음은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이미 마무리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손님 만나볼까요? 우리는 고민이 없잖아요. 지금 오늘. 그렇죠. 그쵸?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래요. 날씨를 누리면 되지. 모든 걸 다 벌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품게 됐는데 근데 또 어떤 밖에 안 분이- 가고 꼭 북카페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래요? 지금 벌써 좀 면박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이 안 오지? 다른 사람들 보면 척하면 탁하고 탁하면 띵 하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을 쏟아내던데 나는 왜 하루 왼종일 앉아 있어도 시시한 생각들만 떠오르는 걸까? 능력 부족인가? 감각 부족인가? 이런 것도 타고나는 걸까? 영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네, 우리
북카페 테이블에 오신 손님 어떤 분인가요? 영감님을 찾고 계시네요. 아, 영감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많이들 질문하시는 또 항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영감을 어디서 받냐, 글감을 어디 찾냐. 또 글 쓰는 음. 분들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근데 자기 자신이 되게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적을 것 같거든요.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코미디언들 볼 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순발력 있게 맞아요. 어떤 그 아이디어들로 음. 승부하는 개그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그 노력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타고나는 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타고난 생각하세요? 것을 좀 잘 갈고 닦아서 현재의 업으로 이어온 게 좀 우리가 보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타고난 그렇죠, 것도 그냥 그렇죠. 묵혀두면은 그냥 맞아요. 뭐 사실 그 재능이라는 게 오래 가기보다는 반짝하는 것이어서 그걸 또 자기가 잘 다듬으면서 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음, 들고요. 재능으로 생업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음, 열심히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진짜로 신지 작가님 지금 얘기하신 꾸준한 갈고 닦는 맞아요. 행위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 뭔가 꾸준함이 재능이다, 성실함이 재능이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은 꾸준함이나 성실함 없이는 재능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신지 작가님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고 꾸준함도 있어요. 재능을 다 생일인가요? 네,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 갖고 갈고 닦는 것까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가 궁금하긴 해요. 아, 신지 작가님. 있죠. 당연히 있죠. 욕심쟁이 그렇다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나는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은 근데 그거는 또 우리는 결과물만 보잖아요. 누군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렇죠. 보니까 와 저런 걸 했는데 나는 어떻게 저런 거 못 생각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꾸준함이 시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처럼 능력 부족인가 감각 부족인가 이런 거 타고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다들 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이미지, 영상화 한다면 예를 들면 운동이나 뭐 춤이나 이런 거요. 그런 거는 내가 서툴 때 만약에 녹화를 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질 때 녹화를 하면 이게 발전 과정이 보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네, 근데 글 쓰는 거는 맞아요. 서툴 때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표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뭐 퇴고한 다음에도 그대로 앉아 있는데 별 맞아. 어떤 시각적인 발전상이 안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아, 갑자기 너무 깝깝하네요. 너무 우울하네요, 지금 지금. 내 원고 이대로 좋은가라는 생각. 아니, 어떻게 그 보면서 이 사람의 발전 과정을, 그러니까 원고로는 뭐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작가들이 초고를 어디다가 내보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렇네요. 초건 불태운단 말이죠. 기억 속에서. 좀 북카페 집 문 닫고 싶은데요. 집에 가서 원고나 고치고 싶은데요. 죄송해요. 갑자기 뭔가 이게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기승전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라는 그렇습니다. 거로 연결이 됩니다. 이 손님에게 어떤 에세이를 꺼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영감 얻는 법 이런 거가 나오려나요? 무엇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면서 저희는 일단 음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려드릴게요. 윤고원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기 박사 김신지 선생 오늘 또 어떤 책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유병욱 작가님의 평소의 발견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의 발견 유병욱 작가님 이분 그 광고 맞아요. 갑이 있으시죠? 전에 한 번 책을 읽었던 적이 네, 있습니다. 북카페에 두 번, 아마 두 번. 소개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소개드리면 20년차 카피라이터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멋있잖아요, 이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네. 그리고 글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망설임 없이 카피라이터란 직업을 선택했고 쉬지 않고 쓰다 보니 사람들이 들어봤음직한 카피들도 썼다. 그래서 아마 제가 브랜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뭐 네.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진심이 짓는다. 이런 카피를 써오신 분이고요. 또 네. 지은 책으로는 생각의 기쁨, 평소의 발견, 없던 오늘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유병욱 작가님도 이 아이디어, 영감에 네, 목매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소설가나 산문가보다는 더 더 그럴 것 네. 같아요. 항상 그 압축된 언어로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 지금 맞아요, 말하면서도 맞아요. 너무 막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설 쓸 때 저는 그렇게 어떤 행위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진 않거든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그 테이블 손님의 고민도 아까 잠깐 읽었지만 카피라이터 분들이 쓰신 글 보면은 그 고민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오면은 다른 동료들은 다 나보다 뛰어나 보이고 회의에 가져왔는데 내 거는 바로 이렇게 반려 처리되고 네. 누군가의 아이디어는 발전될 때 네. 항상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근데 하나같이 뭐 김민철 작가님이나 네. 하나같이 다들 나는 원래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막 톡톡 튀는 사람은 아니었다. 다들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그것을 갈고 닦기 위한 본인들만의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책 제목에 약간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의 발견. 평소에 뭔가를 발견하면 그런 감각을 갈고 닦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평소의 발견이 유병욱 작가님의 평소 혹은 김신지 작가님 평소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저의 평소는 아닙니다. 이러면요? 아, 싸우자는 건가?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도 처방을 해주세요. 계속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신지 작가님.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저는 이 첫 번째 낭독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우리 지난주에도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첫 번째 낭독으로. 글에 있었다고 했던 것 근데 같은데. 제가 이런 질문 드릴 거라고 예상 못 하셨잖아요. 맞아요. 신지 작가님. 근데 어떻게 네.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네요. 봄이 되니까 우리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러니까 술 먹고 하는 방송 같다는 얘기를 낮 12시에 듣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해주신 거예요. 네, 카페인들이. EBS니까 너무 술 흥겹다고. 얘기는 자제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네. PD님이 자제해달라고 하셨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도 하셨잖아요. 산책하다가 갑자기. 그쵸. 한번 얘기할 때 꼭 언급하는 것 같아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예, 뭐 네. 불법은 아니니까요. 네, 이제 그럼요. 적당한 흥을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낭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의 블록방. 아들 제이는 요즘 한참 빠져있는 로봇 만들기에 열중입니다. 우리 테이블 건너편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이 앉아 있습니다. 우연히 둘이 나누는 대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뭔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와, 10년 감수했네. 10년 감수? 요즘 애들도 이런 표현을 쓰네 싶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형으로 보이는 친구가 의기양양하게 받아칩니다. 야, 넌 10년 감수할 수 없어. 넌 아직 10살이 아니니까. 아마 10살은 넘었을 형은 넌 아직 인생을 몰라 하는 눈빛으로 동생을 내려다봅니다. 사실 그 나이 때에는 한두 살도 엄청난 차이죠. 인생의 10분의 1, 5분의 1을 더 산 사람인걸요. 사실 이런 대화는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재료가 없죠. 요리로 치면 펄펄 뛰어있는 살아있는 재료를 그대로 건져 올린 상태거든요. 건져 올린 재료는 가공된 재료보다 훨씬 신선해서 살짝 손만 대도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제가 만약 시트콤을 쓰는 방송 작가라면 이날의 대화를 반드시 어딘가에 써먹고 싶을 겁니다. 머리로 짜낸 대사보다 훨씬 생생하고 매력적이니까요. 오래전 이런 카피를 읽고 좋아서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천장을 보게 됩니다. 이 집의 전구로는 뭐가 좋을까요? 오스람 전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하루 종일 천장만 보고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별것 아닌 것 같던 전구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특히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요. 이 카피는 아이를 키워본 카피라이터의 솜씨가 아닐까 합니다. 상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좋은 재료는 좋은 요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매일 요리를 내야 하는 셰프라면 좋은 재료가 가득 찬 창고만큼 든든한 게 없겠죠. 생각이 직업인 누군가도 똑같을 겁니다. 수십 가지 발상법보다 건져 올린 생각의 재료들을 담아둔 창고가 더 위력적입니다. 그러니 별 수 없죠. 평소의 창고를 꾸준히 채워두는 수밖에요. 예리하게 발견하고 우직하게 모아두는 수밖에요. 베니의 Find an Island 듣고 왔습니다. 유병욱 작가의 책 평소의 발견에 담긴 글 요리의 시작은 재료 중 한 부분 이렇게 또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이걸 또 요리에다 비유하니까 재밌네요. 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친구한테도 이 얘기를 네. 들었었거든요. 친구의 아이가 아직 10살이 안 됐는데 뭐를 떨어뜨릴 뻔했나 이랬을 때 10년 감수했네 라고 해서 10년 감수할 수 없어. 넌 아직 10살이 아니거든. 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네네. 친구도 이제 육아하는 친구가 얘기해줘서 진짜 아이들은 10년 감수의 뜻을 모르지만 어딘가 무슨 장면에서 뭐 할머니나 부모가 쓰는 걸 보고 따라했을 텐데 네.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요. 10년 감수했네 이런 말을 쓰다니. 근데 이런 장면들도 이제 모아두고 이렇게 해서 평소에 많이 채워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어. 평소의 발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전 저희 남편이 저에게 제가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면서 쓰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줍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평소에 줍줍인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다들 아마 글 쓰는 분들이라면 이 줍줍을 솔찬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솔찬히. 맞아요. 줍줍 없이는 글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줍줍 없이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그날부터 뭘 그럼요.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영감이나 재능을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그런 이렇게 평소의 발견으로 우리가 줍줍을 해두면 그게 재료가 돼서 네. 우리가 요리 그게 어떤 요리가 되든 카피라이터에겐 카피일 거고요. 그렇죠. 작가님에게 소설이고 뭐 저에게 산문이라면 그렇죠. 그런 요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작가님도 그래서 어떻게 이 창고 관리를 하고 계신지 좀 살짝 들려주세요. 저는 한번 북카페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노션에 일단 뭐 오늘 주운 말 혹은 쓰고 싶은 장면 이런 식으로 글감 서랍을 좀 나눠서 네. 이렇게 그때그때 뭐 산책하다 본 장면 이런 걸 좀 채집해서 넣어두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 생각해보면 요즘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많이들 벤치에 나와 앉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혼나고 계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지? 하고 일부러 그 궁금하잖아요. 벤치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권하면 먹기 싫어도 먹는 거야. 매몰찬 사람 같으니 막 이러면서 어머. 그래서 그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보온병과 믹스 커피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아마 좀 덥고 하니까 친구분이 안 먹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또 그 믹스 커피를 챙겨 나와서 벚꽃 아래서 그걸 마시겠다고 생각하는 또 그 낭만과 이런 게 어우러져서 제가 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봄날에 어울리는 장면이다. 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거 우리 카페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아마 굉장히 창고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얼마 전에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너무 늦게 왔고 그 뭔가 간격 조정이 좀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약속이 좀 늦었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로 그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타 있었거든요. 바로 뒤는 아니고 아무튼 근처에 타 있었는데 버스 기사님이 이제 그 누군가 고 다른 버스 기사분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통화로 이렇게 뭔가 열어두고서 통화를 하시는데 근데 엄청 그 말맛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이 답답한 사람 같으니 뭐 이러면서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직업병처럼 받아적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뭐 어떻게 쓴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이걸 그래도 흘려보내긴 싫은 거예요. 이 어떤 순간을. 근데 말맛이 진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쓰는 말투가 아니니까. 그렇죠. 버스 기사들은 서로 어떤 말투로 대화하는가. 이거 맞아요. 그냥 그 느낌. 과제로 주고 적으라고 하면은 다들 그냥 자기 말투로 적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게 딱 생생하게 펄떡펄떡 살아 맞아요. 맞아요. 있는 그 대화를 채집해두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병욱 작가님의 이 책의 첫 문장도 인상적이라고요. 이 책의 프롤로그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인간은 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시간을 우리는 치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짜내고 짜내다가 텅 빈 껍데기로 버려지는 삶. 슬프죠. 카피라이터의 예. 어떤 서름과 그러니까요. 이게 힘듦이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부인도 못 하겠는데요. 너무 그쵸. 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이거 진짜 누가 막 저를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삶이어서 우리가 좀 힘들 때 계속 아웃풋만 있는 것 같을 때 네. 이 유배옥 작가님의 평소의 발견을 읽으면 아. 이런 식으로 뭐 평소의 메모든 평소의 밑줄이든 평소의 음악이든 네. 좀 이렇게 나랑 감흥을 하면서 모아둘 수 있구나 하는 그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후배들에게 나를 마음껏 이용하라 이런 말을 하셨다면서요. 네,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또 그 광고 회사의 특징일 것 같기도 한데 선배는 뽑아 먹으라고 있는 거다. 나도 아. 선배들에게 그랬고,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와서 가져가고 먼저 연락하고 해라. 음. 먼저 다가서주는 선배는 사실 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도 선배들과의 많은 식사와 통화로 네. 지금에 이른 것처럼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인간관계에서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긴 내가 조금 더 용기 내서 저 그쵸. 사람에게 저 이제 조언 좀 구할게요. 뭐 이런 게 요즘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 것을 닫고 사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맞아요. 또 좋은 선배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 책이었어요. 이 유병옥 작가님은 좋은 선배기도 하지만 이 좋은 인간이어서 또 해줄 수 있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우연히 또 포착한 장면들도 몇 개 읽어주셨잖아요. 네. 이런 걸 이렇게 헤아리고 메모하고 거기서 뭔가 느끼는 사람이라면 공감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나보다 더 후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손을 내미는 것이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기꺼이 먼저 내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고은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카피라이터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 공감 능력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써보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걸 구매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죠. 이것을 영업하려면 공감 능력이 정말 정말 필요한 일 같고요.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너무 멋진데 맞아요. 엄청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어떤 직업? 그쵸. 광고인들은 아무래도.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른 집에 가서 원고 고쳐야겠다가 조금 부정적으로 들었다가 네. 지금은 또 그런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그래, 카피 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산문에 내 마음과 뭔가 나의 일상에 대해 적는 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어지면서 또 네. 용기도 한 스푼 얻어갑니다. 저도요. 네, 우리 문 닫을 뻔했잖아요. 마음으로는. 네, 네. 그런데 우리 카페인 손님 모시고 또 얘기하길 잘했습니다. 그러면 한 부분 더 저희 만나볼게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아마 카페인 여러분들 많이들 문장 수집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유병옥 작가님은 어떤 방식으로 문장 수집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잡지를 펼치면 책의 절반을 지난 지점에 반드시 인터뷰 섹션이 나옵니다. 국문판이건 영문판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세계 어디서나 인터뷰를 즐겨 읽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겠죠. 인터뷰 읽기에 재미와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저는 좋은 문장을 만나기 쉽다는 점 때문에 늘 챙겨 읽었습니다. 문장 수집을 좋아하는 제게는 인터뷰 읽기가 꽤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었거든요.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 어떤 인터뷰는 펼치는 것만으로 지면에서 명언들이 후두둑 떨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인터뷰에 명언이 많은 건 그들이 달변이어서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전 머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잡지에 실리거나 책으로 엮일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분야에서 이뤄낸 결과물이 있는 사람이겠죠. 결과물이 있는 삶이겠죠. 오랜 시간 자신의 영역에서 답을 찾으면서 정립된 관점들, 응축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겠죠. 만들어낸 문장보다 훨씬 힘 있는
시간이 다듬어 놓은 생각들. 오래전부터 든 생각이지만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의 끝에 닿으면 어떤 영역이든 굉장히 비슷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문학이든 스포츠든 광고든 예술이든 경영이든 한 분야의 정점에 오른 이들을 만나면 굉장히 쉽게 이야기가 통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의 인터뷰에서 제가 자주 발견하는 화두는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 자존, 몰입, 동기부여, 디테일. 인터뷰를 읽다 보면 가끔 위의 단어들을 화두로 삼아 스스로를 단련하는 한 분야의 거인들을 훔쳐보는 것 같아 짜릿합니다. 인터뷰 읽기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병욱 작가의 평소의 발견에 수록된 글 인터뷰 읽기의 기쁨 중 한 부분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에릭남의 인터뷰 들려드렸고요. 인터뷰 읽기 이거 즐기세요? 신지 작가님?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약간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을 좀 정리된 언어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그렇죠. 해서 저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아, 동네 같은데 지역의 동네 같은데 찾아가서 이렇게 음, 돌아다니면서 어른들 얘기 듣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인터뷰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저 사람의 그렇죠. 생각을 나눠 들을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기회니까요. 이게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인터뷰 읽기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는 음, 방법이다. 음. 저는 사실 이 문장 명언이 후두둑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문장. 아니, 그래서 수학의 기쁨인가요? 어떤 인터뷰인가요? 왜 모른다고 적으셨나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싶어지는. 소문난 인터뷰. 어, 그래서 진짜 근데 좀 그런 인터뷰도 가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건질 만한 생각이 정말 많아서 와 맞아요. 좋다 좋다 하면서 읽게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잘 생각은 안 나네요. 이 인터뷰 그 말들 수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 이 글 만나다 보니까. 안 하실 거죠? 아니, 왜요? 이거 무슨 새로운 방식인데? 할 거예요. 할 하실 거라고요. 거예요? 제가 한 달 뒤에 검사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한 달 안에 인터뷰를 많이 제가 한 달 안에, 진짜 물어봐 주세요. 한 달 안에 어떤 인터뷰 지면이나 뭐 영상이나 어디서 이 말을 들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알람 맞춰놔야지. 5월 10일경에 네. 네. 이 신지 작가님은 또 그 일로 인터뷰어, 인터뷰이 다 역할하신 적이 있죠. 네. 네. 어떤 부분을 전부 다.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어떤 독자로서 인터뷰를 읽을 때 말고 인터뷰를 만드는 사람이 됐을 때 인터뷰에 어떤 입장이든 간에 인터뷰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인터뷰 읽을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인터뷰라는 그 명목으로 만나면 음,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내밀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드문 경험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아, 좋아하던 작가님이나 음, 뮤지션을 만났을 때 사실 그냥 그 뭐 길에서 만났다면 네. 스쳐 지나갈 사이인데 혹은 뭐 그렇죠. 잠깐 저 팬이에요라고 음, 얘기했다가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갈 사이인데 제가 인터뷰어로 그 사람과 마주 앉게 되면은 음.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요즘에 뭐가 아, 고민인지까지 한 사람하고 한 두세 시간에 굉장히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와,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근데 또 음.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대화구나 인터뷰라는 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사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도 될 정도의 친밀감을 쌓은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선배들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질문을 또 하는 거는 정말 게으른 맞아요. 인터뷰어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미 찾아본 기존의 인터뷰에서 많았다면 음, 너는 그 질문에서 뭐 꼬리 질문으로 혹은 어, 관점을 좀 바꿔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특히
서면 인터뷰 같은 거, 네. 서면 인터뷰가 아니죠.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녹취해서 풀어낸 것을 이제 보내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느끼는 어떤 그 피곤함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당했을 때요. 뭐 둘 다일 수 있겠지만 음. 인터뷰 당했을 때, 네. 근데 사실 당연히 사람은 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글이 훨씬 정리된 상태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글은 내가 시간을 두고 정리해 쓰지만 저도 제가 뭐 인터뷰를 당할 때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네. 많거든요. 어, 그래서 약간 당황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보여주셨을 때 내가 이런 소리를 했었다 싶을 때도 있고. 내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로 이제 녹취한 걸 풀어서 맞아요. 보내주시면 글로 내가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 반대도 있어요. 훨씬 더 멋있게 대답했던 것 음. 같은데 되게 별로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어떤 이제 정리와 편집 절차를 거쳐서 책이나 그쵸, 이게 맞아요. 잡지 형태로 나올 때는 근사하게 밑줄 긋고 싶은 맞아요. 명언 후두둑이 될 수도 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 한 편을 읽을 때 여기 얼마나 많은 노고가 담겨 있는지를 또 알고 읽으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한 맞아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내 주변 사람을 인터뷰해보거나 혹은 내 주변 사람에게 나를 인터뷰해봐라고 요청한다거나 이러면서 얻을 수 있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했던 백문백답 같은 게 생각나네요. 백문백답 100가지나 좋아하는 색깔은? 뭐 이러면서. 단답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실수할 가능성이 적은데. 그래요. 맞아요. 주변 사람들과 그러니까 인터뷰에 상응하는 정도의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명언, 삶의 정상에 간 사람들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귀한 인생이 만든 말들을 또 뿌려놓을 수도 있게 하는 네. 거 아닐까? 이 유병욱 작가님이 문장 수집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문장에 대한 애정들을 곳곳에 밝히셨는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때론 문장이 좋은 내비게이션 같다는 생각을 한다. 살면서 방황할 때 덜 헤매게 해주고 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또 문장 수집 해야 되겠는데요. 문장을 쌓아두는 건 저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과감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것과 같았어요. 라고 하신 부분도 있는데 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근사하고 멋진 사람을 내 곁에 두는 방편의 하나로 문장 수집도 되게 그렇죠. 매력적인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추천하고 싶은 인터뷰집이 있나요? 신지 작가님이 우리 카페인 분들께? 비교적 근래에 읽었던 것 중에는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라는 궁금했던 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엔잡러로서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온 중년 여성분들 읽은 책이에요. 읽은 책이에요. 그 책은. 네. 다른 책과 정말 혼동했어요. 인간적이셔서 아니 저 무슨 책이랑 혼동했냐면 지금 나 블루칼라 노동자 그 책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걸 내가 읽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약간 혼동했어요. 그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은 안 했냐는 읽었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카페인 여러분들 아마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일과 바깥일을 오가면서 한 가정의 생계를 꾸렸지만 사실 명함이 없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의 그렇죠. 전문가다라고 말하기 힘들었던 여성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술 인터뷰처럼 이렇게 풀어주신 책인데 되게 매력 있는 책이고요. 저는 창작의 분야에서는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그 인터뷰집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읽었죠. 우리 북카페에서 소개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업과 가치화해서 영향을 받으려고 막 밑줄은 많이 그었는데 뭐 저에겐 하나도 적용하지 못했지만 왜요? 읽는 동안 되게 참 멋있으시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읽었던 인터뷰집이었어요. 인터뷰집 매력적입니다. 네, 종종 또 우리 이 시간에도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인터뷰집을 소개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 뭐 에세이 시간이니까 삶에 그쵸. 대한 인터뷰집 소개해도 되죠. 신 작가님이 뭘 소개하고 싶으면 다 교과서도 돼요.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에세이스트의 시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책 저희는 다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악을 듣고 그러면 또 책의 한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라 존스의 Thinking About You 들려드릴게요. 노라 존스의 Thinking About You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유병욱 작가의 책 평소의 발견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굉장히 그 평소의 발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작가님이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 가면은 근데 우리가 꼭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 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인터뷰를 보고 좋아서 어떤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틈틈이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해둘 때는 네. 이게 나중에 어디 써먹어야지 이런 것보다 그렇게 틈틈이 감동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 삶에 소중하기 때문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셔서 또 훌륭한 또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마친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막 어디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보다 나는 평소에 어떤 부분에 틈틈이 감동하게 되는가 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서 한번 평소에 발견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용 이런 거 쓰임새 맞아요. 고민하지 말고 너무 또 내가 그런 것만 따지면 그렇죠. 내가 감동하는 부분을 내가 아는 거 이거 엄청 아름다운 일이네요. 그럼요.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페인 우리 한 분이 조언을 구합니다 하시면서 올려주신 글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살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조급함 최종혁. 저는 중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3학년 딸과 제 아내가 요즘 너무 많이 다퉈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 아이도 친구들과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게 많이 못마땅한가 봅니다. 시간 제한을 두고 여러 가지 제약을 두며 아이를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시간 제약을 두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를 두면 그 규제를 풀기 위해 그리고 그 규제를 오해하기 위해 다른 것을 생각하듯이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하는 행동이 너무 못마땅한 부분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친구들과 소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면 그건 허용을 하고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것이 저는 더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내가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내랑 많이 다툽니다. 제가 제한을 풀고 규제하지 말자고 하면 그저 좋은 아빠로 남고 싶은 거냐라는 말과 함께 항상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중학생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다 듣는 중학생이 있었을까요? 휴대폰과 스타 등 방법이 달랐을 뿐 저도 중학교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에게 충분히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너무 조급해합니다. 다른 간극은 좀 더 생각을 해야겠지만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마음의 조급함을 털어내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을 한 권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모스크바의 일출 색깔이 무지개 색깔과 비슷하다고 한번 글을 남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청취자입니다. 제가 길게 모스크바에 출장을 나와 있어서 아마 아내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종혁 카페인님의 글 약간 각색해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조언을 구합니다. 책도 추천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이게 신지 작가님 정말 상담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도 조심스러우시죠? 그쵸. 네. 그리고 뭐 제가 육아를 하고 있지도 않고 음. 그래서 이제 또 아내분과 이 따님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개입은 아니지만 그쵸, 말하기가 그쵸.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음. 사실 그 사연 보내주신 최종영 님이 이미 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알고 다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쓰신 게. 카페인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단지 그것대로 실천이 잘 안 돼서 더 고민인
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저도 육아를 하진 않지만 제 친구들, 육아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은 집에서 함께 고민하면서도 계속 머리 아프면서도 또 해결책을 어떻게 찾기도 했다가 또 이런 시도도 했다가 하는 바로 그 문제라는 거. 그 맞아요.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부모님들은 어렵잖아요. 이게 자식과 거리를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죠. 또 많이 어떤 시간을 쓰고 뭐 친구들 만나 하는 거에 많이 개입을 하게 되고. 네. 근데 아마 아내분도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컨트롤하지 않는 게 좋은 부모-자식 관계라는 거를 알지만 또 막상 눈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 또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되고. 마음 내려놓기는 쉽지 않죠.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책을 한 권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책 선물을 한번 뭐 꼭 다음 주 아니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우리 책으로 골라오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쵸? 제가 그런 우리 카페인 여러분 이제 사연으로 네, 고민을 좀 보내주시면 맞아요. 제가 오히려 늘 앞에 테이블 손님으로 여러 분 앉혀놓고 그쵸. 한번 처방하는 책을 추천하는 책을 가져와 보겠다 했었는데 딱 최종영님이 오늘 저에게 이제 미션을 주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요 고민을 그러면 우리 아주 멀지 않은 시간에 신씨 작가님이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셔서 요 책 처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겁네요, 아주. 네. 근데 이런 무거움 좋으시잖아요. 카페인 분들이 고민 이 책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거 기다리시잖아요. 그럼요. 그쵸. 언제나 갈구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사연도 좋고 네. 글도 좋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테이블 말머리로 하셔서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인 분들 이렇게 최종영님 사연 들으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다면 또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서 우리 네. 카페인 분들 사연으로 또 답도 많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번에 또 만나볼게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꾸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저는 그러면 봄이 흘러 넘치는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못 나가시면 마음이라도 네. 보내주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르커플의 위시스 들려드리면서 오늘 카페 문 닫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